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참아줘요. 자, 그냥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잘 봐주시고요. 자, 제목 좀 읽어보세요. 태용쌤, 제목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예,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와 교류의 길. 백령성이 무슨 성이죠? 자, 백령성. 백령성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 금산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살면서 백령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거군요. 아무래도 누군가 지어냈을까요? 자, 제목이 좀 어려워졌어요. 요충지, 교류의 길. 자, 요충지, 교류의 길.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서 한자를 알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역사를 하다 보면 한자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요충지. 요충지가 뭘까요?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래요. 와, 뭔가 전쟁에서 여기는 꼭 사수해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꼭 중요한 위치인가 봐요. 그리고 또 교류도 한대요. 교류는 자, 너와 나가 주고받으려면 좀 교통도 편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교통도 좀 편해야 되겠고 뭔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라고 하는 거는 막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이런 건가 봐요. 거기에 백령성이래요. 딱 길목 그런 건가 보네요. 길목 맞다, 그렇죠? 자, 백령성을 가보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갈 기회가 있는데요. 가서 딱 올라가서 보면 정말 길목이에요. 한쪽은 어디로? 자, 양쪽으로 갈라졌었는데 길이. 남이면하고 혹시 건천리인가? 그쪽 길 이렇게 갈라지는 거. 건천리와 여평리 사이에 여평리. 그 성이 있다고.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600고지까지는 가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600고지 바로 위에 백령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봐서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소개해 줄 테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백령성 찾아가 보셔요. 자, 시작합니다. 자,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 우리 삼국은, 선생님, 우리 삼국 누구누구예요? 삼국시대 하면. 우선 가슴 땅덩어리가 큰 고구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금산도 속했던 백제. 금산도 속해 있는 백제.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신라와 가야가 있죠. 신라, 가야. 근데 삼국시대니까 가야는 빠지나 봐요. 그쵸? 교과서의 설명으로는 가야는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일개 연맹왕국들의 연합체이고, 그래서 무슨 삼국에는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아쉬운 시대가 가야예요. 가야가 혹시 몇 년간인지 아세요? 가야는 AD 42년에 생겨요. 42년에 생기는데 멸망은 562년에 진흥왕한테 멸망하기까지 520년이나 가는 나라예요. 자, 520년 가는 나라를 중앙집권으로 못 갔다는 이유로 삼국시대에서 빼요. 500년 가는 나라를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힘없는 나라는. 자, 이 역사가 좀 냉정하네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사학을 좀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가야도 분명히 사고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지도를 잘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고구려. 오, 백제가 정말 땅이 넓죠? 원래는 백제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거 황해도예요. 지금은 북한. 자, 황해도부터 쭉 한성. 여기가 지금의 서울. 그쵸? 그리고 쭉 내려오면 웅진, 사비. 오, 백제 땅이 정말 가장 컸을 때다. 그쵸?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세요. 하늘색은. 자, 신라. 혹시 신라, 금속, 선생님,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라면 몇 번 가봤죠. 예. 그러면 경주는 신라의 수도예요. 그때부터 옛날 서라벌 때부터 여기는 수도인데 지금까지 수도였어요. 통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럼 여기 그래서 천년의 수도라고도 해요. 경주는. 그리고 보세요. 가야.
가야는 6개의 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국시대로 못 간 거, 쌤 아까 아쉬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꼭 좀 더 가야사에 대해서 더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하얀 점 하나가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죠? 뭐라고 써 있어요? 금산? 수당리라고 적혀 있네요. 금산 수당리. 금산인 거 보니까 우리 금산이겠다, 그쵸? 그럼 우리 금산은 백제 땅에는 있어요. 근데 옆에 신라도 가깝고 가야도 가깝네요. 그래서 우리 금산은 어떤 점이 생기나 참 궁금하긴 해요.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는데 문제는 태매식. 태매식 이게 뭘까요? 일단. 자, 갑자기 산성 그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백령성 산성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산성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 분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뜨거운 거 아닙니다. 산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눠줄까요? 2가지는 아닌다고 했어요. 2가지. 하나는 이렇게 태매식. 보세요. 그럼 산 꼭대기에 뭔가 왕관처럼 써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는 바위예요, 바위. 자, 바로 옆으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진짜 산 위에 꼭대기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뭔가 평평한데 나무가 삐죽삐죽 있어요. 여기가 혹시 고구려의 가장 첫 번째 산성이었는데 알 수 있을까요? 졸본성이었죠? 네, 졸본이고 여기는 오녀산성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게 태매식이에요. 자, 태매식은 그러면 산성의 제일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게 태매식이고, 자 포곡식. 자, 포곡식. 이거는 산이 봉우리가 여러 개네요, 그렇죠? 산 봉우리가 여러 개고, 그러면 태매식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인데 산 봉우리 하나가 있다면 포곡식은 그 태매식 같은 게 여러 개가 합쳐진 건가 봐요. 예, 산성의 규모가 굉장히 컸겠네요. 큰가 봐요. 크고. 그러면 처음에 태매식이 유행을 했겠지만 점점 그 규모는 작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평평해요. 평평하고, 자, 오른쪽으로 보실래요? 오른쪽 보면 진짜 산 가운데 중간에 여기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거, 포곡식은. 그리고 여기는 전쟁이 나면 여기 안으로 군인들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이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피난성의 의미도 그렇죠. 있거든요. 피난의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많았어야 되겠다, 그렇죠? 산성이 그 금산도 다 산이고 그 고속도로 같은데 가 보면 전부 산이어가지고 한국은 정말 산이 많구나 해서 난 평양 보이나요? 그 생각 많이 들죠.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고속도로 타고 가면 양옆으로 보이는 게 다 산이었어요. 근데 중국이나 좀 넓은 땅을 가보면 1시간을 달려도 산이 없다는 거 느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었겠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해외답사 갈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고, 요것처럼 포곡식도 요 안에는 사람은 살기는 해. 근데 전쟁이 많으면 요 안에 이제 관아까지도 있어요. 관아에서 지금도 읍성들이 남아있어요. 조선시대 읍성. 혹시 해미읍성 가보셨어요, 선생님? 해미읍성은 그래서 다른 읍성에 간 기억은 있는데 해미읍성에 대해서 간 기억이 없네요. 해미읍성 안에 관아도 있고요. 거기서 관리들이 다 근무도 했고요. 나간읍성은 좀 가보셨어요? 나간읍성. 그 읍성에 대해서는 간지 좀 오래돼서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고창읍성도 그렇고, 자,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성들은 다 그 안에 관아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이 많았다는 거. 요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선생님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태매식 한번 읽어주실래요? 산의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이 되게 한 바퀴 둘러싸은 산성입니다. 자, 산 위에 꼭대기에 둘러쳐져 있답니다. 왕관처럼 머리 위에. 자, 그리고 포곡식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성곽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감싸고 있는 성을 말하며 규모가 태매식보다 큽니다. 네, 그러면 태매식이 먼저 생겼고 포곡식이 더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2가지의 성이 있었다면, 자, 백제, 우리가 금산이 백제에 포함됐었고요. 자, 이게 공산성이에요. 공산성인데 이거 보고는 선생님 이거 규모가 얼마만한지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 성문
입구만 보고 그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는 그렇죠. 않겠죠. 어렵죠. 이거는 백제 공산성은 공주에 있습니다. 가까워요. 1시간 거리예요. 우리 금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가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가까운데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 성곽이 한 바퀴 삥 둘러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옆에는 금강도 흐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성을 쌓을 때 옆에 강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자, 이거 풍납토성. 혹시 들어보셨어요? 풍납토성. 풍납토성이라고 하면 그 서울 쪽에서 발굴된 가장 큰 토성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백제는 처음에 자리 잡은 곳이 어딜까요? 처음에. 한강유역이요. 한강유역. 그러면 이 풍납토성은 한강유역에 자리 잡은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옆에 그럼 강이 흐르네요. 그럼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한강이요. 한강. 자, 한강의 모양 보세요. 이렇게 성을 둘러쌌고 그 안에 궁궐이 있어요. 궁궐에 큰 대로를 만들고 거기에 요 안에 관리들이 다 살 수 있는 이만큼 큰 규모였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것도 성곽도 부분만 남아있고요. 다 파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옛날 궁궐이 있던 이 자리는 지금의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너무 아쉽죠. 이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 지금은 이 장면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선생님 어디 가서 찍었어요? 하면 박물관에 한성백제 박물관에 가면 이 풍납토성의 모양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보세요. 와. 자, 가는 입구에 자, 한성백제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 모습을 보였어요. 토성이 엄청 이게 높네요. 자, 보세요. 폭이 7m, 와. 높이가 5m예요. 자, 이거 혹시 우리가 만리장성 가보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위에 마차를 달리실 만큼 넓어요. 이 폭도. 자, 우리 풍납토성의 폭도 5m예요. 위에. 자, 이 폭이 5m인데 근데 한성백제 박물관은 왜 이렇게 이거 들어가는 입구에 요걸 전시를 했을까요? 와. 박물관 입구에 이거예요. 메인이에요, 이게. 이게 토성에 대해서 그 교육적 가치, 즉 어떻게 규모와 그 어떻게 산성을 쌓았나도 알려주기도 할 필요도 있고, 다른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 기법을 이게 우리는 전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전쟁이 많으니까 그럼 산성을 많이 쌓았겠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법으로 쌓았길래 지금까지 남아 있냐는 거죠. 이게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나라가 생겨요. 그리고 이 풍납토성이 있을 때는 한 기원 후에 AD 한 200년, 300년 여기까지가 계속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산성이. 근데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는데 어떻게 쌓았나 했더니 자, 흙을 떡 시루처럼 자, 지금 이분들 지금 이거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모형 그대로 그 크기만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한 단, 자, 이렇게 이 한 단을 흙을 채워요. 그리고 그 위에 좀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이 부분은 부엽토 또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조금 흙 재질이 아닌 모래 자갈 같은 걸 또 한 켠 넣어요. 그리고 또 흙을 쌓고 한 켠 이렇게 시루뚝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쌓아서 만든 방법. 이 방법이 여기 있네요. 판축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기원 전부터 쌓았던 이 풍납토성이 지금도 부분별로 남아있다는 거. 대단하죠. 와, 토성이라는 게 저는 막연히 흙을 쌓아 올리는 그냥 성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쌓는 방식도 그렇고 재료도 다양하고 그렇죠. 많은 노력이 있었네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백제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한성백제 박물관 만들 때 이거 박물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메인으로 딱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 열면 바로 보이는 이 장면은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백제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자, 아까 풍납토성은 평지에 있다면 자, 평지에 있는 거예요. 평소엔 거기서 살아요. 왕이 그러다가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산으로 도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산성이에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물길이 쫙 보이죠. 이것도 한강의 지류인데 그럼 여기 이거 혹시 해자라고 하면 이해될까요? 해자라고
나는 게 예. 인공적으로 그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담아서 맞아요. 저기 못 건너게 하기 위한 방어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냥 천연해자였네요. 자, 이거 강줄기를 끌어들였고요. 이 산성만도 규모가 되게 크죠. 근데 이걸 산성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백제군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 자, 옆에 이거 선생님 이거 동글동글한 거 이거 돔 형식으로 된 거 이거 뚜껑 있는 거 이런 거 뭘까요? 지금 운동 시설 같은데요. 어떤 경기장. 우리 올림픽 했죠. 저 올림픽 당시에는 저는 태어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구나. 자, 88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려고 여기를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 중에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전쟁에 사용했던 유물들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산성이구나. 자, 산성은 그리고 약간 다 실제로 가서 여기는 위에서 찍은 거고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 산이에요. 야산이에요. 얕은 산이고 이거 보세요. 서울은 다 옆에 다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이거 그럼 올림픽 경기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몽초토성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 백제는 평소에는 풍납토성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몽천토성으로 이동한다는 거. 자, 그럼 백제는 그 정도 받고. 자, 신라 3년 산성. 자, 규모를 보세요. 이거 한쪽 면이에요. 이게 빙 둘러 사방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거는 선생님 태매식일까요? 포곡식일까요? 이 정도 규모의 태매식이 되면 산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럼 포곡식이 맞는 것 같아요. 포곡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고요. 딱 들어오면 여기에 저수지도 있어요. 자, 그럼 방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성곽의 넓이가 정말 넓어요. 마차도 다닐 수 있고요. 마차 다니기 굴곡이 좀 쉽지 않겠지만 말은 달릴 수 있어요. 자, 말을 달릴 정도면 폭이 넓어요. 예. 자, 이거 3년 산성이고 그럼 신라 거예요. 근데 이 신라 3년 산성은 한 번도 공격당해서 함락당한 적이 없대요. 자,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 안에도 주거도 했지만 이 바깥에 보면 평화롭게 이거 바로 저기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래. 마을에서 있던 주민들이 전쟁이 나면 3년 산성으로 피신을 다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 규모가 아주 커요. 실제로 가서 여기는 보원이에요. 충북 보원이니까 여기도 금산하고 4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자, 신라에 3년 산성이 있다면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위에서 찍어온 드론 사진인데 모양이 자, 이 모양 꼭 뭐같이 생겼어요? 지금 산성이 좀 사탕인데 뭔가 찌그러지는 그러네요. 사다리꼴이 찌그러졌나? 네. 자, 일단 그럼 이건 산 꼭대기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태매식, 포곡식? 태매식이겠네요. 자, 예, 이건 태매식이에요. 태매식이고 문제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정말 높아요. 여기를 위에서 찍어서 그런 감이 없죠. 그럼 이 산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중턱까지 차가 가요. 차가 가서 여기서부터 내려서 저희가 우리 한 100m만 올라가면 이 정상에 딱 도달해요. 그럼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고요. 요 산성 앞에 강이 흘러요. 남한강이에요. 자, 그럼 단양은 남한강의 지류예요. 그럼 남한강의 지류니 여기가 원래는 백제 거였고 그 다음에 신라 거였고 이제 고구려 거였고 이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지금 이 당시에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어서 신라산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름을 보세요. 온달산성이래요. 온달은 바보온달 아닌가요? 맞아요. 바보온달. 그럼 바보온달은 신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고구려 사람이죠. 고구려 장군이에요. 고구려 장군인데 고구려 장군의 이름을 땄다는 얘기는 온달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온달이 이 남한강과 북한강에 항상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전성기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라가 빼앗았어. 그러면 온달 같은 경우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한강을 다시 되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부를 갖고 내려옵니다. 나는 꼭 이 남한강의 지류를 다 차지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산성 위에서는 그러면 신라군이 있는데 밑에서 온달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막 화살이 비팔치겠죠. 근데 우리 온달 그 화살 피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피하지만
이런데 가면 죽는 거죠. 맞아요. 지형이 딱 올라가서 보면 정말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요 밑에서 온달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온달이지만 올라오는 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맞았어요. 죽었어요. 자, 죽고, 자,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여기 온달산성 가보면 밑에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그 전시관에 온달 얘기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온달에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신을 운반해서 고구려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온달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아, 평강공주였죠. 평강공주. 그래서 평강공주가 내려와서 온달 시신을 부여잡고, 아, 서방님의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동안 너무 잘 싸워서 너무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그때 시신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고구려로 잘 돌아갔고요. 자, 이 산성은 매력이 있어요. 요 밑에 동굴도 있어요. 그러면 동굴이요? 산 아래는 동굴이고 산 위에는 산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으면, 자, 산 위에는 사람들이 요만큼 병사가 많이 주둔하기 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굴 속에도 숨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동굴 속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보면.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 산성을 차지하는 나라가 정말 유리한 고지라는 거. 자, 이 사진은 선생님들이 답사가서 이게 아까 말 밟은 끝 모양이에요. 끝 모양.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섰어요. 자, 폭도 넓어요. 넓어서 여기에 우리가 적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남길 정도로 아이들, 자, 무서워하는 여기 앉아있는 아이도 있긴 해요. 근데 모두를 다 서서, 자, 손 번쩍 들고, 자, 산성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정말 정교하게 쌓았어요. 아, 저걸 다 백성들이 쌓았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날 정말 멋있고요. 여기, 자, 온달산성도 꼭 한번 추천드리는 곳이고, 자, 그러면 신라거 3년산성하고 온달산성 2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는 오녀산성이라고 해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산이에요. 산이고 위에 바위예요, 또. 산 위에 꼭대기에 바위예요. 바위 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평평해요. 성을 쌓을 이유도 없겠네요, 이 정도면. 와. 성도 안 쌓아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누군가가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쉽지 않겠죠? 아유, 또 화살 맞으면 또 죽고 그런 요 위에 제일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주몽이에요. 대단하죠? 자, 여기는 길은 여기 올라가는 길 있죠? 자, 여기 올라갑니다. 요 사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로 올라가는 데가 얼마나 좁으냐면 이렇게 좁아요. 자, 좁아요. 정말 뚱뚱한 사람 못 지나가요. 우리 친구들이 날씬해서 이거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줄로 쫙, 이거는 정말 이거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999계단이에요. 아이들 정말 힘들어 하는데 올라가서 보면 배경이 너무 좋아서, 자, 환호성을 쳐요. 이게 그 오녀산성 꼭대기예요. 우리가 직접 갔어요? 네, 간 거예요. 우리 금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지금 꼭대기 가서 보니까, 자, 이 바깥에, 이거 뭘까요? 강 같은데요? 강이에요.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강이 휘돌아가는데 얼마나 규모도 큰지 몰라요. 그럼 이런 강이 있고, 산의 산성이야. 그럼 최적의 요새죠. 오녀산성은 정말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감탄을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주몽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주몽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몽이 직접 이곳을 보호구로 삼았다면 충분히 있을 법한데요. 자, 찾아가 볼게요. 이게 주몽의 여기가 주춧돌이에요. 남아있어요. 오, 그 주춧돌을 남겨놓네요. 주춧돌은 돌이니까 위에 나무로 건축물 된 거는 없어졌어요. 오래됐으니까 없어졌는데 위에 주춧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근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남아있다는 게. 자, 이게 중국 가야 볼 수 있어요. 친구들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건 중국 지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졸본의 첫 번째 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정말 이것도 정교하죠. 지금 이거는 복원한 것 같이 보이죠? 복원했어요. 새로 쌓은 거예요.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고구려는 호루고루성, 연천. 연천하면 우리 구석기 할 때 생각날 게 있어야 되는데. 연천의 전곡리? 전곡리 있는 그 연천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 거기 가면 호르고르성이 있는데, 이게 고구려성이에요. 그러면, 자, 연천, 여기에요. 아까 그 사진 요 옆에 코너였고요. 자,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남아있고, 여기 우리 친구들 앉아있고요. 그 위에 꼭대기는 모래야. 그럼 여기도 옆에 뭐가 있을까요? 성벽 있나요? 성벽도 있고, 강이 흘러요. 아, 한탄강. 여러분들이 군대 가게 되면 그 한탄강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쌤 10년 안 제일 잘해요. 그렇죠? 남았어요. 10년 안 남았어요. 네, 준비하세요. 자, 연천 호르고르성 꼭대기는 이렇게 여기 한탄강을 굽어 흐르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경치도 좋고요. 정말 청정지역. 자, 별도 예쁩니다. 예. 별도 예쁘고. 자, 여기까지가 1차 시입니다. 잠깐 쉬고요. 2차 시에서 또 바로 이어지는데, 자, 그럼 1차 시는 계속 뭐 얘기해줬어요? 성. 자, 우리 백제성 뭐였죠? 우리 잠깐 복습 딱 하고 나갈게요. 백제 거. 공산성을 봤었죠? 공산성. 또 하나는? 우리 백제 거는 공산성밖에 안 봤나요? 우리 금산에 있는 거. 금산의 백령성. 백령사. 그리고 신라는요? 신라는 삼년산성. 삼년산성 또 하나가 원달산성. 원달산성. 자, 고구려 거는요? 예, 저기 오녀산성과 호르고르성. 잘했습니다. 자, 1차 끝났고요. 잠시 쉬고.